네, 자, 시간이 됐으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일리 김이라고 하고요. 해커스 어학원과 해커스 인강에서 토플 라이팅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만나서 반갑고요. 자,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아까 제가 두 섹션으로 나뉜다고 했는데 일단 여러분 편하게 파워포인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셔도 되고 아니면 그 핸드아웃을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셔도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들으면서 좀 적어야 될 게 있다 이러면은 핸드아웃에다가 적으면서 혹시 없으신 분은 앞에서 이제 가져가 주시면 되겠고요. 오케이, 자,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토플은 4개의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Reading, Listening, and Speaking and Writing. 네, 라이팅은 가장 마지막 교시인 이제 4교시에 진행이 됩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왜냐하면 시험을 치면서 항상 느끼지만 너무너무 진짜 지쳐있는 상태에서 에세이를 2편을 써야 돼요. 저한테도 힘든데 학생들은 얼마나 힘들까. 이래서 정말 훈련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떤 영역이라 해도 힘든 건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4교시가. 어쨌든 에세이를 2편을 쓰게 되는데요. 거기 OT종에 나와 있듯이 Integrated Essay라는 에세이 한 편과 그리고 Independent Essay 이렇게 순서대로 제가 순으로 이렇게 적어놨죠. 순서대로 이제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시게 됩니다. 총 시험 시간은 1시간인데요. 그 각 에세이마다 또 이렇게 주어지는 시간이 달라요. 그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1시간 안에 끝나는 영역이고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무조건 타이핑이라고 적어놨죠.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If you don't practice. Okay?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theoretical한 걸 다 배워요. 이론적인 거. 템플릿도 외웠어. 구조도 완벽하게 다 익혔고. 그리고 표현력도 좋아져서 단어력도 좀 좋아졌어. 몇 개월 동안. 근데 타이핑 연습을 좀 소홀히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를 들어 윗반에서 저를 만났어요. 컴퓨터 실전반 같은 데서. 근데 에세이를 이제 주구장창 쓴단 말이에요. 근데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왜? 뭘 쓸 줄도 알고 하고 싶은 말도 너무 많은데 단어도 생각나고 그냥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여기다가도 적어놨지만 한 300단어 이상이 사실 조금 이상적이거든요. 그런데 300단어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딱히 타이핑 때문에 문제인 분들은 상담을 할 때도 제가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답답함을 많이 느껴서 과제로라도 여러분이 좀 치게 만드는 걸 시키자 해서 여러분 게시판 보시면 과제 설명이라는 그 글이 있거든요. 그게 아무튼 여러분 한 달 동안 하셔야 되는 건데 처음에는 막 하나 하는데 40분이 걸린대요. 이게 좀 느리기도 한가 봐요. 처음에 몇몇 분들은. 근데 확실히 이게 많지는 않은데도 하다 보면 빨라진다는 게 조금 느껴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를 느끼니까 저도 이제 계속 그 과제를 내드리게 돼요. 막 여러분한테 창작해서 쓰라는 걸 내드리면 처음에는 하시거든요. 근데 한 3번째 과제부터는 제출률이 확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편해요. Because I have nothing to do. 하지만 마음은 별로 기분은 안 좋아요. 차라리 몸이 힘들고 기분이 좋은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필타 과제 그런 거를 이제 내드리면 정말 제출률이 6회치 다 잘 내시는 분들이 like 90%, over 90%. 그래서 이제 그걸로 저는 밀어붙일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면서 타이핑에 자연스럽게 좀 exposure가 생기고 그리고 조금 빨라진다는 느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열심히만 해주시고 자, 이게 워드 카운트가 300단어라고 해놓은 이유가 하나 있어요.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사실 없지만요. 제가 점수 나왔다 하는 그런 학생분들의 에세이를 보고 느낀 것도 있지만 꼭 물어봐요. 몇 초 썼어요? 막 이러면서 점수 나왔다고 하면 그러면은 예상 외로 뭐 320단어요? 막 이런 거 있죠. 340?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느꼈어요. 이게 꼭 분량 싸움은 아니구나. 꼭 450, 500 이런 분들이 고득점이 나오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또 반대로 너무 많이 쓰신 분들이 더 안 나오는 그것도 좀 느꼈어요. 근데 그 이유를 한번 보니까 proofreading 있죠. 마지막에. 읽어보는 거 있죠. 그리고 자잘자잘한 걸 고치는 그게 생각보다 정말 중요해요. 근데 그걸 아예 못한대요. 그냥 딱 30분이면 fullstop 찍고 그냥 자동 제출된대요. 그럼 imagine 우리가 모국어가 한국말이라고 해서 자기소개서 같은 거 쓸 때 있죠. 어디 제출하는 거. 정말 한 번도 안 읽고 제출하는 게 가능합니까? 진짜 생각만 해도 조금 아찔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실수들과 repetition, 같은 단어, 같은 말
어쨌든 살짝 논리에 벗어나는 말도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거 알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에디팅을 하잖아요. 그죠? 에디팅을 하면서 지울 거 지우고 뺄 거 빼고 바꿀 거 바꾸고 그 과정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다듬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30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I personally think 3 to 4 minutes brainstorming. 여러분 brainstorming이 뭐예요, 근데? 뭐 하는 과정을 브레인스토밍이라고 그래요? 뭐 쓸지 생각하는 거. 대답해줘도 돼요? 뭐 쓸지 생각하는 단계를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고 하고 정작 쓰는 것은 I think about 26 minutes maybe? 근데 26 좀 많아요. 24?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좀 여유 있게 한 분. 저는 다 쓰고 나서 1분 남겨본 적도 있는데요. 계속 시계만 보더라고요. 진짜 계속 시계만 봐요. 왜냐면 59, 58, 57, 50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냥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분 정도 남았을 때가 뭔가 딱 집중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정말 읽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좀 손도 대고 내 에세이에 막 같은 단어를 3번 썼네? 받고 약간 그런 거 여유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여러분들이 절대 30분이라 이거를 생각하고 있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Alright? 자, expressing your idea using knowledge and experience. 여러분, experience 좀 웃기죠? experience에 동그라미 쳐놔봐요. 이게 왜 웃기냐면요. 그 어떠한 글에서도 어떠한 에세이에서도 사실은 경험담을 논리로 보기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지만 재밌게도 여러분이 말해줘요. 왜 경험담을 논리로 보긴 좀 힘들어요? 경험담은 너무 어때요? 개인적인 거잖아요. It's so subjective. 마치 이런 꼴이에요. 내가 예를 들게. 나 대학생 때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좋아졌어. 그거 봐, 내 말이 맞지? 좀 웃기죠. 그러면은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조금 뭐야 약간 이럴 수도 있지만 토플이 진짜 그래도 고마운 건 뭐냐면 이제 영어를 보려고 하는 시험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로 질문 자체에서도 use your personal experience or facts 써도 되고 to support your statement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어떠한 시험들이랑 비교를 해봐도 그래도 그나마 토플이 그래도 좀 도전해볼 만한 에세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여러분이 막연하게 딱 생각을 하면서 그래? 경험담? 완전 쉬워. 이러면서 마음을 좀 내려놓고 조금 이렇게 조금 만만하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경험담을 쓴다라는 것은 지나간 일을 쓰는 거죠. 그러면 문법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문법에서 제일 어려운 거 뭐게요? 시제예요. 시제가 제일 골치 아프고요. 제일 많이 틀리고요. 그리고 실제로 원어민 친구들도 그래머를 많이 안 하고 책을 많이 안 읽는 사람들은 시제가 많이 틀립니다. 그리고 그냥 에라 모르겠다고 틀린 대로 막 대화 나누면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각어 같은 것도 막 무시하고 가정법 과거 완료도 그냥 다 틀리게 쓰면서 하지만 글은 그렇게 발음 좋다고 막 술렁술렁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글은. Because it's in front of you. It's in front of me. 채점하는 사람 앞에 그냥.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발음 좋은데 잘하네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없는 라이팅이 어렵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험담이라고 해도 너무 마음 내려놓으면서 막 easy 지어내면 돼. 그렇게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또 연습이 필요하고 자 어찌됐든 제가 여기다 이런 말도 해놨습니다. 템플릿이 존재하지만 결국엔 브레인스토밍. 그죠? 여러분 템플릿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외워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가르쳐 드릴 거지만요. 그래도 이제 제가 느끼는 바는 유토플로 바뀌면서 조금 더 논리적인 것이 중요시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래도 영어적인 게 좀 탄탄해 보이면 조금 억지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어. 억지스러운 부분이 조금 있다고 제가 느껴도 되게 잘 나온 거예요, 점수가. 그래서 속으로 역시 영어가 중요한 거였어. 이렇게 할 때가 많았는데 최근에는요. 정말 그 정도 문법 실력 아닌데 하는데 낮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억지스럽게 외운 거를 약간 밀어붙일 때. 그래서 그런 게 조금 마음이 조금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왜냐면 외우는 건 그렇다고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그게 또 예전처럼 막 빵빵 터지고 이런 게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약간 서로 아쉬운 건 있지만 그래도 너무 거기에 all in 맹목적으로 그냥 템플릿 외우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시험은 이제 아니라는 거죠. 할 거지만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어려워진다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토플로 바뀌기 전에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하지만 뭔가 점수 받는 것이 조금 더 까다로워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integrated essay라는 부분에다가는요, 여백에다가 이렇게 적어봐요. 내 생각 말하기 금지. 이거는 듣기 요약문 쓰기 문제입니다. 30분짜리 아니에요. 이거는 보시다시피 10분이 줄어서 20분이고요. 그리고 쓰는 양도 100단어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200단어만 조금 넘기면 그래도 나올 점수는 다 나오는 그런 느낌이라는 얘기고, 리스닝이 관건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듣기가 잘 안 들렸어. 그래서 어떤 분들 아직도 윗반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독립형은 너무 잘 썼어요. 근데 듣기가 약간 취약한 점이에요, 그분의. 그런데 문법이 자기가 나쁘지 않으니까 어떻게라도 어필을 하려고 자기 생각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근데 나는 리딩이 맞다고 생각해. 막 약간 이런 거. 근데 절대 이거는 그러면 안 되는 시험이죠. 리딩과 리스닝을 정말 객관적으로 리딩에서는 이랬는데 리스닝에서는 이렇게 반박했고 혹은 리스닝에서는 이렇게 말했어. 이것은 리딩에 이런 점을 반박하는 거야. Very objective. 그런 에세이 그림이 나와줘야 되는 게 바로 이 통합형입니다. 결국엔 리스닝이라는 얘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 요거는 preference question과 agree disagree가 있다고 나와 있죠. 요거는 아마 핸드아웃에는 안 나와 있을 텐데 여러분이 적으시면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독립형 유형입니다. 자, 예를 들어 너는 스포츠를 할 때 팀 스포츠가 좋으니 아니면 혼자 운동하는 게 좋으니부터 시작을 해서 너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아이들에게 이제 안 좋은 영향이 많다. 동의하느냐 반대하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전제를 주고 그것에 대해 이제 자기 생각을 묻는 문제 혹은 선택형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선택형이 A, B가 아닌 C까지 제시하면서 세 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그런 문제도 나오지만 별반 차이 없이 이제 접근하는 것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아무튼 이렇게 독립형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통합형은 이제 다 설명을 했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OT 종이 계속 보면서 거기 이제 뒤에 수업 진행 방식 나와 있죠. 자, 이제 우리가 한 달 동안 어떻게 수업을 진행할지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급반은 다른 반들과 다르게 한 달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독립형과 통합형을 나눠서 2달 과정을 하지 않고요. 한 달에 그냥 다 하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도 나와 있듯이 Day 2, Day 3, Day 4까지는 독립형에 일단 조금 집중을 해요. 왜냐하면 그래도 어쨌거나 저쨌거나 독립형이 더 어렵고 그리고 설명도 들어야 될 게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기 때문에 먼저 조금 올인하고 나서 Day 5부터는 같이 갑니다. 저는 뭐 독립형 25분 하면 나머지 시간 통합형을 한다든지 아니면 통합형을 조금 더 하고 독립형을 한다든지 하지만 제 목표는 끝까지 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마지막 주에 시험을 보신다면 그래도 그 감을 계속 갖고 가자는 거예요. 앞에 2주만 해버리고 뒤에 2주는 통합형 이러면 독립형이 가물가물해질 수도 있어서 그런 마음에 같이 가는 게 더 좋다고 저는 혼자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고 하니까 또 좋다고 하니까 바꿀 생각은 없이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기가 많이 흔들린다고 느껴지는 분들은 이제 진단고사를 통해서 제가 파악을 할 겁니다. 여러분이 오늘 진단고사를 쳐보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건 100이면 100이거든요. 나 이 단어 아는데 왜 쓸 땐 생각이 안 날까? 리스닝에 나오면 나 다 들리고 리딩 다 잘 읽을 수 있는 표현들인데 왜 내가 쓸 때는 정말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가끔씩은 이럴 때도 있어요. 에세이 쓰고 나올 때 그 정말 고민했던 단어 생각이 탁 날 때가 있어요. 그게 액티브 영어와 패시브 영어의 차이죠. 근데 아직까지 한국의 교육 그 커리큘럼 요즘에는 또 어떤지 모르겠지만 passive 영어에 훨씬 더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Which means reading and listening, right? 그래서 여러분이 약간 거부감 가질 수 있어요. active 영어에 대해서. 하지만 you have to overcome it someday. Okay? 계속 무시하고 그냥 뒤로 미루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될 날이 있을 수도 있어요. 점수 나왔는데 라이팅 때문에 총점 못 미쳤다. 자기가 원하는 만큼. 그러면은 it's not really my fault. But sometimes it feels like it's my fault. 사실은 여러분이 라이팅 많이 안 해준 건데. 근데 still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해요. 왜? 라이팅 때문에 라는 그 말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단 제 몫은 여러분이 좀 interested, 잘하고 싶다? 아니면 약간 열심히 하고 싶다? 그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건데 I'll try my best. 근데 일단 하나를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거는 뭐를 미루면 걔가 총점 다 내려요. 알았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절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포션을 좀, 그 퍼센테이지를 좀 이렇게 저쪽에 더 주고 그러는 건 오케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나 아예 안 해. 수업 때만 할 거야. 그거는 안 돼요. 알았죠? 조금 지금 이제 시간상 제 생각에는 진단고사를 먼저 하고, 그리고 또 진단고사를 하고 나서 제가 사실 이거를 돌려드리는 개념의 진단고사가 아니라 제가 그냥 저 평가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하고 나서는 자기가 한 거를 또 이렇게 좀 사진을 찍어 놓고, 그리고 제가 다 몰려드린 거랑 또 확인해 볼 때 생각이 안 나거든요. 자기가 어떻게 썼는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여러분이 이따가 좀 해주시고, 그리고 코멘트는 이제 다 여러분 개인 이메일로 사실 드릴 겁니다. 여러분 개인 이메일을 먼저 제가 아까 시험지 나눠드렸죠. 그거 앞쪽으로 넘겨봐요. 이제 보시면은 맨 위에 여백이 있어요. 이메일 주소는요, 여러분, 정말 또박또박 적어주셔야 되는 게, 제가 숫자랑 영어랑 좀 헷갈려서 잘못 보낼 때도 있는데 찾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헷갈리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이 또박또박 잘 적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름이랑 이메일 주소 아무튼 적어주세요. 맨 위에다가. 자, 문제는 지금 같이 읽을 거고요. 그리고 어떤 내용으로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또 설명을 살짝 드릴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아주 넉넉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 쫓겨서 막 급하게 해서 더 많이 틀리면 실력 판단이 솔직히 또 정확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좀 여러분이 꼼꼼하게 했을 때 부족한 점, 그게 진짜 실력인 것 같아서 그렇게 하는 걸로 할게요. 자, 맨 위에다가 이메일 주소랑 이름 적으셨다면 그러면 먼저 저랑 이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부의 정도가 다른 사람이 친구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있고요. 이것에 대한 여러분의 동의하는지 아니면 동의하지 않는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보시면 감정의 공유, 즉 sharing of emotions 라는 그 말이 이유 문장으로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의 학생분들이 친구 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disagree를 했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disagree 했다면 친구 될 수 있느냐? 아니, 친구 되기 힘들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갈등 같은 거, 그쵸? 아니면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한계가 있는 거. 저 그런 에세이도 많이 읽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답이 없어요. 저 어그리한 에세이를 읽으면 맞아 잘 썼을 때, 왜냐면 이렇게 설득이 되는. 근데 또 친구 될 수 있어? 아니, 없어. 그럼 또 그걸 읽으면 맞아 그렇게 누군가를 설득하는 에세이가 그게 정말 잘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우리 앞으로 배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그 설득력 있게 하는 그 포인트, 그러니까 다 있어요. 방법도 있고요. 여러분이 오늘은 그냥 살짝 자기가 이제 자기 아이디어로 한 건 아니지만 1번부터 12번까지 이렇게 하다 보면 요런 느낌이구나 라는 게 조금 잡힐 겁니다. 사실은 이 2번 부분이 그 일반적 진술이라는 부분이라 해서 이유를 뒷받침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인데요. 오늘은 저는 경험담을 여러분이 어느 정도 안 틀리고 쓰는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진술은 정말 딱 그냥 이렇게 한 문장만 만들었어요. 원래 이러면 안 돼요. 근데 원래 실제 에세이에서는 이거 너무 부족한데 경험담에 초점을 많이 맞췄으니 여러분이 또 여기 이렇게 맞춰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자, 지금부터 시간을 한 12분 그 이상 조금 더 드릴 수도 있고 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여러분 끝까지 못하셨어도 괜찮아요. 워낙 문장들을 제가 많이 넣어놨기 때문에 한 5문장, 6문장 정도만 읽어도 그래도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정도 시간 안에 얼마큼 했는지도 제가 좀 참고할 수 있게 여기까지만 하고, 맨 위에 이메일 주소 또박또박 잘 써주셨는지 그것만 먼저 확인을 해주시고 뒤에서부터 앞으로 쭉 전달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찾아갈 테니까 앞에 그냥 테이블에다가 모아서 놔주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설명드릴 게 조금 있어서 아직 남아있어서
시간이 이제 모자라면 못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래도 조금 남았으니까 설명드릴 부분을 더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드렸던 OT 종이를 펼쳐놓고 여백이나 아니면 연습장 있으면 다른데 뭔가 적을 수 있는 데가 있으면 엑스트라로 좀 알려드릴 사항들이라서 적으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뭐를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시험 치실 때 그 시험 환경에 대해서 궁금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워드에서 여러분 뭐 잘못 쓰면 빨간 줄 그어주고 파란 줄 그어주고 그러는 거 알죠? fragment sentence라는 게 있어요. 그게 완전한 문장이 아닐 때는 워드에서는 파란 줄을 그어줘요. 그리고 문법적으로 틀린 부분이 있을 땐 빨간 줄을 그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쓰다가 다시 보게 돼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철자는 틀리면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게 좀 고쳐질 때도 있어요. 자기가 알아서 which is so useful. But not when you're preparing the TOEFL test, okay? 특히 여러분이 뭐 첨삭을 누구한테 맡기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트라이얼 테스트 때 저한테 제출하는 시험을 에세이를 썼다든지 그럴 때는 그런 워드의 기능을 사용하는 것은 여러분의 진짜 실력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상시에도 워드 가지고 평상시에 연습할 때도 그 자동 완성 기능이라는 언어 교정 기능을 끄셔야 됩니다. 그죠? 인터넷에서 그 워드 뭐 자동 고침 옵션 끄기 이런 거 나오면 다 친절하게 나와 있고 물론 저도 설명해 드릴 건데 시험 칠 때 그때 설명드릴 건데 아직 너무 3주차라 그죠? 근데 여러분이 인터넷에서 이렇게 찾아봐서 하셔도 되고 정 못 찾겠으면 언제든지 이메일로 문의하면 제가 잘 설명드릴게요. 에디팅 툴은 있냐고 많이 물어봐요. 시험장에서. 당연히 잘라내기, 붙여넣기, 그리고 되돌리기 이런 기능은 아이콘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에세이를 쓰면서 이제 다 이전으로 돌아가기 이런 아이콘들을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통합형 같은 경우는 그 에세이를 이제 쓰는 그 창 안에서만 복사 붙여넣기가 되는 거라 여러분이 쓴 글에 대한 순서를 바꾸고 싶을 때는 이 기능을 쓰는 것이 가능하지만 리딩 지문에 있는 거를 복사해서 넣는다? 그런 건 긁어지지가 않죠. 그래서 리딩 지문을 복사하는 거는 안 된다는 거 확실히 알고 계시고 그리고 워드 카운트 있죠? 단어 수 세주는 거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독립형은 이상적인 게 한 300단어 이상, 통합형은 200단어 넘게 쓰자라고 이야기했죠.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여러분이 계속 쓰는 그 과정 속에서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no worries, right? 오케이. 자, 그러면 그거는 됐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최신 이제 그런 어떤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들을 이렇게 봤을 때 좀 조심해야 되는 문제들 있죠. 그런 거를 단적인 예 몇 개만 들어드릴게요. 일단 하나는 이 문제를 한번 봐봐요. Raising pets can be helpful for children. Do you agree or disagree? 근데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갈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디서 에세이를 읽었는데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이 좀 위생상 좀 하이진에 있어서 안 좋다. 특히 외국에는 아이들이 이렇게 카페트 생활을 많이 하는데 집이 카페트로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먼지가 많이 진먼지 같은 거 그런 문제가 많다고 해요. 그리고 털 같은 것도 청소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더 아이들이 좀 질병 같은 거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피부 문제들 있죠. 호흡이나 그게 가장 대두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런 거를 여러분이 막 읽었어. 근데 갑자기 막 생각이 나. 그러면 안 좋은 쪽으로 막 되게 쓰고 싶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 문제가 그 끝이 아니거든요. 끝까지 읽으면 Since it raises the responsibility, do you agree or disagree? 이렇게 가끔 뭔가 좀 부연 설명이 나오는 듯한 문제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라이팅 시간이 이제 4교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스피킹을 어떻게 쳤느냐에 따라서 컨디션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 4교시에. 그렇기 때문에 약간 잘 못 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끝까지 제대로 안 읽고 그냥 약간 앞부분만 읽고 다 이거 알아 막 이런 거 있죠. I know this question. 급해. 그리고 막 하고 나가지고 이제 막 메일을 보내요 저한테. 선생님 이런 문제 나와가지고 저는 이렇게 썼고요. 경험담으로 뭐 제가 이래서 뭐 안 좋았다 건강상 막 문제 썼고요. 근데 다른 분이 후기를 보냈는데 질문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 뒤에 책임감 이런 얘기 없었어요? 그러면은 다시 봐야 될 것 같네요.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뭔가 제대로 그걸 읽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생각보다 좀 조금 충격적으로 많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you have to answer the question.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정말 차분히 꼼꼼하게 끝까지 잘 읽어야죠. 이 얘는 문제 자체가 되게 짧아서 뭘 저런 걸 못 보겠어 하겠지만 문제가 되게 길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더 미스가 죠 자,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두 문제를 보시면요, 정말 다른 문제죠. 봐봐요. As time goes by, children are more exposed to television. Do you agree or disagree? 이 문제와 Watching television has a negative effect on children. Do you agree or disagree?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은 첫 번째 문제를 보고 TV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Is that right? 완전히 틀리죠. 그렇죠? 엄연히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이것 역시 꼼꼼하게 보지를 않고 그냥 휙 보고 텔레비전 나 안 좋다. 나 저번에 그거 읽었어. 오케이, got it. Violence 막 써야지. 막 써요. 그러면 제가 말해요. 근데 그거 문제 요즘에 더 그렇게 노출이 된다라고 써서 예를 들어 뭐 워킹 페런트가 많은 거 요즘에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진 거 그런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러면은 또 역시 그런 분들도 시험을 다시 봐야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죠. 왜냐면 자기가 질문을 잘못 이해했다는 거는 바로 이제 딱 생각 딱 드는 거예요. 실수했다. 완전히 다른 이야기했다. 이렇게. 쉽지 않아요. 실수? 당연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관심을 갖고 그리고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그런 것도 좀 관심 갖고 그래서 게시판에다가 제가 또 자료 올려드릴 테니까 그런 것도 좀 보시고 하시면 되고요. 자, 물론 이 외에도 항상 이제 더 설명하고 싶고 더 가르쳐주고 싶고 이런 게 있지만 이제 시간을 봐서 조금 뭐 생각보다 시간이 뭐 5분이 좀 남았을 때 그럴 때 또 짬을 이용해서 또 이제 어떤 거 더 가르쳐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이 수업 때 많이 이제 배울 수 있게 뭐 절대 수업 빠지거나 그렇지만 않게 한 달이 굉장히 빠르고 매일반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죠. 근데 해보면 정말 눈 깜짝 사이에 다 지나갑니다. 그래서 다 소화하는데 좀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또 그럴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자기가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하고 이런 것도 판단해서 네, 아무튼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그 결과에 대한 거는 그 이메일 결과는 무조건 며칠 안, 뭐 내일 안에는 무조건 갈 거니까 그렇게 답 받으시면 또 잘 읽어보고 또 바로 이제 실전에 옮기고 저희 조언을 오케이? 네, 자 아무튼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